공동주택 직무교육 우리는 프로입니다. 소장편 제3강 입찰 1.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과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 사업자 선정지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너무 이론적이긴 한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 공고, 입찰 공고를 어떻게 써야 되고 세부 명세표 작성 이런 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경쟁을 안 해도 된다. 보험계약, 보험 많죠. 화재 보험도 있고요, 영업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 공산품. 네, 이미 이건 어떤 공사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사는 거다. 이거는 단순히 구입만 하면 된다. 공산품, 분뇨 수집 운반 이런 것들. 그래서 지자체 법이나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수수료 등을 정해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생산자가 1인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본 공사와 동일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 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다. 그래서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계약을 한다. 본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공사가 있다. 이 공사에서. 그러면은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했다. 1억 공사를. 그럼 1,000만 원 이내에서 본 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땡땡땡만 원, 부가세 제외. 우리가 이제 입찰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하거든요. 입찰 금액을 쓸 때는 부가세 포함이 아니라 부가세 제외예요. 그래서 부가세 제외하고 하는데 여기 왜 땡땡땡만 원이라고 써놨을까요? 3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지금은 300만 원인데 앞으로 500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을요, 그때그때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은 300만 원이구나. 300만 원. 이게 500만 원으로 지금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땡땡땡으로 해놨어요. 500만 원으로 이게 좀 수의계약 대상에 오르면은 소장님도 좋지 않나요? 약간 희소식 아닌가요? 그죠? 500만 원으로 오른다. 앞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는 지금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몇 달 내로 500만 원으로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시고 하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부가세를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옛날에 현재까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막 업자한테 막 때를 써요. 이거 입찰 안 할 때니까 300에 하자 막 해가지고 300에 맞추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때는 주의하실 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돼요. 수의계약이지만 몇백만 원 이하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3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쪼개기 공사를 할 수 없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을 물량을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같은 공사인데 쪼개가지고 이때 먼저 3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300만 원 들여서 하고 같은 공사를 시기나 물량을 나누어서 계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500만 원으로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승강기 교체 공사하는데 유찰이 되고 막 그런 거 많아요. 유찰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강기 계약하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 많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수의계약에 서면으로 찬성한 경우 그리고 규약에 따라라. 이게 뭐냐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수의계약을 한다. 주택관리업자.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하려면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자.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를 해보자. 그래서 선관위를 소집해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죠. 그래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10분의 1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모여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곧 바뀌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입주자 대표회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4월부터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가 먼저 모이긴 모여야죠.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 그래 그러면은 선고관리위원회 소집해. 그래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그래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수의계약에 서면으로 찬성을 하면은 그때 수의계약을 한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관리규약을 보셔야 돼요. 그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은 요런 진행을 하면서도 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그 이의제기가 없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옛날에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3분의 2였거든요. 3분의 2 찬성이 키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게 이제 주민 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이게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3분의 2 동의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는 걸로 이제 재계약 조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이거 그 절차가 어떻게 돼? 그냥 절차만 말해봐. 입대 회의하죠. 그 다음에 선관위 소집하죠. 그 다음에 주민 동의 절차 진행하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의계약 입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계속 보네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는 이제 공사 사업자는 말고, 공사는 이건 제외하고 용역 있죠, 용역. 그 주택관리업자도 말고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 실적을 그 관리 주체가 평가를 해야 돼요. 각종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관리 규약에 보세요. 관리 규약에 보면 사업 수행 실적 그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규약으로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제 관리 주체가 체크를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케이 하면은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청소 용역을 하는데 사업 수행 실적 평가가 좋아요. 좋으면은 이거를 또 게시를 하죠. 또 이거를 관리규약의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게시를 해가지고요. 게시를 해가지고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다.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 기간을 주죠.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처음에 이제 그 사업 수행 실적을 게시를 하고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으면은 이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천재지변 이런 것들 있으면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관리규약을 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관리규약을. 자, 보겠습니다.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입찰 후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네,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되죠. 네, 이것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입찰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업자 선정 지침이에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의계약도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도 뭐가 됐든 수의계약 한다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거 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이거를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은. 그리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지금 거의 다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면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렇게 모집 공고를 했는데 선출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뽑았어요. 그래서 과반수에 미달했단 말이죠. 관리규약에 정한 인원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하는데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요.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으니까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